안전한 사회, 안전한 시민을 위한 적극적 사고 예방 세미나. 오늘 행사의 세션으로 마지막 세션인데요. 이번 마지막 세션은 패널전에 있는 세션인데 장애인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안전 분야의 실태가 어떤지, 또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해법은 어떤 걸 찾을 수 있는지 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뭐 다른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거기 그 나라 보면은 상당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시스템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2020년도지만 21년도인데 제가 누구를 이제 탓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블레임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회적 사명이 있는 중요한 분야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전한가요, 우리 PD님? 네, 저는 안전하다고 알아요. 근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송서준 연구원님은 누가 얘기하기 전에는 사실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참석하신 전문가분들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서준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옆에 우리 경기대의 나관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홍장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스프리의 박태영 박사님,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또 분야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홍서준 연구원님의 현재 장애인 실태에 대한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에 저희가 좀 국한을 했어요. 분야가 상당히 많지만 모두 한꺼번에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의 현 실태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홍서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행사에 저희 시각장애인의 어떤 안전과 관련한 현 실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소프트웨어와 사회안전협회 우리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우리 시각장애인 안전사고의 현 실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점자 블록 위에 그 무분별한 장애 요소가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점자 블록이라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그 주요 편의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자 블록의 역할이 그 방향 지시, 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그다음에 직선 이런 방향을 지시한다든가 경고, 그다음에 굴절 지점의 어떤 인지, 이런 부분을 3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시설입니다. 근데 이 편의 시설이 시각장애인에게 편의 시설로만 작용을 하면 되는데, 현재 어떤 실태는 말은 편의 시설이지만 상당히 시각장애인이 불안과 어떤 안전에 취약한 요소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 주차된 어떤 차량, 그다음 노점, 최근에는 우리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까지 각종 장애 요소가 점자 블록 위를 점령해서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저희 회원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보도에서 어떤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점자 블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점자 블록 위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도 본의 아니게 영업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행하다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영업하는 물건들을 이제 좀 훼손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런 경우에는 자잘못을 어떻게 보면 물을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즘 그 한참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킥보드,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이동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그 유용한 지금 시설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킥보드는 보행자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많은 저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주차 문제라던가 보도 위를 다니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점자 블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설치상에 기존에 어떤 설치했던 동선이 변경되면서 보도 환경이 변경되면서 점자 블록이 본의 아니게 그 차도 쪽으로 내몰리는 이런 이제 모양새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점자 블록이 이러한 안전상의 취약한 지금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보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는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질적인 한계를 보시면요, 장애인 우리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이 법률을 포함해서 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에서 점자 블록을 시각장애인의 그 편의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 블록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미비해서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또 점자 블록 위에 장애 요소 방치에 대한 그 위험과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자 블록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잠시 살펴보면요, 점자 블록 위에 장애 요소 방치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연합회에서는 금년 4월 20일에 이런 킥보드랑 어떤 그런 장애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 자료로 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께서 대표 일단 발의한 법이 현재 그 점자 블록 그 위에 그 불법 장애 요소에 대한 어떤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서 향후에 점자 블록이 조금 더 법적으로 보장받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그 동선으로서의 점자 블록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점자 블록을 지금 현재 침범하고서 뭐 어떤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점자 블록 위에 대기하고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점자 블록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 홍보도 되고 여러 매체에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인식 개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점자 블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인식 개선 노력 및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자 블록 위에 어떤 장애 요소 감지 및 시정 조치를 위한 솔루션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맞이해서 스마트 기술과 각종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점자 블록 위에 장애 요소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거나 또 이렇게 어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을 즉각 어떤 알림을 통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나 우리 관련 기관에 공유가 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어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또 이슈 사항으로는요, 시각장애인의 피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의 피난 대책의 현주소를 보시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화제된 우리 재해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숙박업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작년 말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그 시각장애인이 피난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떤 대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시각장애인이 그런 동선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그 숙박업소의 그 관계자분들도 사실 시각장애인 수수께끼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챙겨서 같이 해주는 우리 국민적인 의식도 필요한데 이런 의식도 조금 부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계 사항으로 보면요, 현행 소방법에는 그 피난 동선을 사전에 확인해서 재난 발생 시 그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피난 안내도, 그죠? 피난 안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으로 촉지할 수 없는 시설이기에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예, 시각장애인은 이게 매끈매끈한 우리 글씨, 일반적인 글씨를 만져서는 도저히 동선을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 이제 2018년에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피난권 확보를 위해서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그 피난 촉지 안내도라고 해서 손으로 직접 촉지할 수 있는 피난 촉지 안내도 표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또한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접목해서 피난 촉지 안내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앱 또는 NFC 태그 부착 또는 그 우리 QR 코드죠. QR 등의 기술을 접목해서 시각장애인의 사용성 확장을 꾀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시각장애인의 그 두 가지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소중 연구원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점자 블록, 피난 관련 대책 등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대 나관성 교수님께서 우리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접근 방향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나관상입니다. 그리고 홍서준 연구원님께서 점자 블록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이렇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그 시각장애 인구는 대략 2011년 기준으로 2억 8천만 명 정도에 지금 이릅니다. 특히 이제 완전 실명은 대략 한 4,500만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세계 맹인 인구의 2050년까지 약 3배가 증가할 걸로 IT 핫테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인구 증가 고령화에 따라서 현재 그 약 한 3,600만 명 정도 되는 이 맹인 인구가 대략 2050년에는 1억 1,500만 명까지 이렇게 약 3배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대략 한 260만 정도가 그 우리나라 장애인으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체장애 관련해서 122만, 청각장애 38만, 시각장애 대략 25.3만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 그 중증은 대략 한 20% 정도 해당이 돼서 대략 한 48,620명 정도가 되고요. 경증은 80% 정도가 해당이 됐습니다. 특히 그 11월 4일은 그 점자의 날로 해서 그 1926년에 송암 박두암 선생님께서 훈맨정음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현재 6점형 한글 점자가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해결 측면에서 이 작년에 그 인기리에 방영됐던 그 TVN 드라마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그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스타트업의 그 서달미 배우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저 개, 즉 이제 개는 이제 안내견을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인 측면에서 저 안내견이 말을 하게 할 수는 없을까? 내 앞에 몇 명 있나? 횡단보도는 어느 쪽이니?라고 물어보면 개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제 그 드라마 스타트업에서의 어떤 니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단 이미지 인식, 텍스트 인식 수준이 아주 높아야 돼요. 이 얘기는 이제 시각장애 측면에서 이 제공해주는 정보가 정확해야지만이 어떤 안전사고 측면에서 예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빠르게 움직여도 인식하는 수준까지, 특히 이제 손글씨 인식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지폐 포함해서 동전 반드시 장애인들에게 거스름돈, 특히 이제 장애인에게 이제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앱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그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어떤 그 드라마에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 금방 이제 홍서준 연구원께서 점자블럭에 대한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그러니까 금년 5월달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5월 25일날 정확하게 발표가 됐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점자블럭을 가리는 시설물, 금방 이제 홍서준 연구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점자블럭을 가리는 시설물의 대부분이 그 불법 주차입니다. 불법 주차가 대략 52.4%.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슈퍼라든가 그런 어떤 노점상의 어떤 광고물들, 그게 이제 대략 한 13% 정도, 그리고 노점 측면에서 7.6% 정도, 볼라드가 이제 대략 5.2% 정도, 그 기타 물건이 13.5% 정도로 해서 점자 블록을 가리는 어떤 이런 시설물들에 의해서 안전사고를 이제 유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이제 장애인 분들의 어떤 그 클레임들이 대략 한 3,000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이 클레임을 이제 분석한, 그래서 금년 5월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할 거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봐줘야겠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2019년에 실은 이제 스마트 글래스 해서 카메라 GPS 넣고 이제 원격 3당원이 이제 해서 이런 어떤 점자 블럭이 없이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 실시간으로 이미지가 전송이 되고, 이 이미지에 의해서 보호자나 또는 이제 자원봉사, 우리 이제 서울시에도 이제 이런 앱이 있는데요. 엔젤아이즈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글래스와 그 스마트폰 앱,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보호자가 연결이 돼서 2015년부터 이제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내견 대신할 이제 최첨단 AI 백팩이라고 해서 최근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이 백팩에는 그 AI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와 배터리, GPS, 나의 위치를 이제 인식해주기 위한 어떤 GPS 기술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이 음성 인식, AI 요즘 이제 특히 이제 AI 스피커가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관련해서 이제 음성 인식, 그리고 블루투스, 그리고 이제 헤드셋, 그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환경까지 연결한 어떤 서비스 구조로 해서 현재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백팩 외에 다른 형태가 그 스마트 지팡이라는 게 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위워크에서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제 스마트 지팡이에 넣고, 여기 이제 진동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동이나 또는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이 통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이제 스마트 지팡이 외에도 이제 앱이 대략 한 10여 종, 국내적으로 대단히 이제 많이 지금 거의 한 2014년, 15년부터 이런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시각장애의 어떤 허들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측면에서 이런 어떤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어떤 이런 기술들이 현재 등장을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카메라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특히 이제 환경이나 인물이나 사물이나 텍스트, 이미지 등이 캐치가 돼야겠죠, 캡처가 돼야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그 안전 위험의 문제들을 그 패턴을 분석하고 유형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패턴에 따라서 어떤 대처 방안을 이제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의 어떤 AI 학습 기술이 핵심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결국은 이제 청각과 결국은 촉각으로 해서 시각 장애인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청각과 시각이 청각과 촉각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청각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음성 인식 기술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스마트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센서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떤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그 우측편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은 제 스마트폰에다가 대략 그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앱들을 다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다양하게 그 구글 같은 경우 룩아웃이 나와 있고 MS 같은 경우에는 그 Seeing AI라는 게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그 스타트업이나 우리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접근을 할 때 결국은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대략 한 2억 8천 정도, 2억 8천만의 어떤 시각장애 인구가 지금 이렇게 현황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기술적인 어떤 접근들이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더 많은 어떤 그러니까 완성도 측면에서 특히 아까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정확도가 이제 결국은 안전의 핵심 요소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정확도로 이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제도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라든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이미 촉지 가이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재난 대응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벌써 그리고 영국에는 이제 2017년부터 해서 이제 BS 이제 9999라는 그 어떤 가이드를 통해서 재난안전 가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어떤 그 피난뿐만 아니라 어떤 그 도로를 이제 지나감에 있어서 어떤 안전 그 위험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리고 위험 요소에 따라서 패턴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해결책을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내비게이터가 연결된 형태의 그러면서 이런 어떤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관성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 안전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 또 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소프트웨어 전문가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홍서준 연구원님한테 우리 장애인으로서 지금 우리 나관성 교수님이 여러 가지 가용한 기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 네. 지금 말씀하신 기술들에 대해서 뭐 현재도 네. 스마트 흰지팡이 같은 거 네. 그 저희 쪽에도 실제로 네. 그 자문을 의뢰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그 아까 얘기하신 엔젤아이즈 같은 앱 그리고 또 뭐 이제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비마이 아이즈라는 또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앱들이 시각장애인의 또 실제 어떤 그 안내를 그 비장애인이 이제 연결해서 네. 영상 통화로 결국 이제 영상 통화 기능을 활용하는 네. 거거든요. 이게 네. 예, 그런 개념 엔젤아이즈도 그렇고 엔젤아이즈는 이제 안경 글라스 개념이고요. 네. 네. 예, 근데 그런 기능들 저희도 이제 자문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도 저도 이제 스마트 흰지팡이 부분은 또 자문의 의뢰가 와서 최근에도 자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홍 교수님 많은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의견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늘어져도 됩니다. 이거 페나토이기 때문에 조금 예. 늘어져도 괜찮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특히 이제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소한 우리 방금 전에 이제 나 교수님께서 정확성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 정확성뿐만 아니라 기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도 장애인에게는 어떤 문제로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캐치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장애인용 내비게이션 시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막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말로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뭐 건물 안이라든지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뭐 호텔에서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까지도 내비게이션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대부분의 관공서의 사업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기능 편의를 갖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혹 이렇게 관공서의 제안서를 평가하러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기능들을 충분히 포함시켜서 사실은 이거는 장애인용 소프트웨어다, 이거는 뭐 정상인 소프트웨어 이런 구보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앞으로 그 장애인을 고려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시민이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계속 좀 변하고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소의 우리 박태영 박사님 또 새로운 관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뭐 스마트 지팡이라든지 뭐 글래스 같은 것들이 그냥 보기에는 생각보다 단순한 형태의 네. 그 물체로 존재하지만 네, 그게 나날이 다양한 기술이 복합되고 네. 축적되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어떤 솔루션들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소프트웨어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안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제품이지만 이 제품의 소프트웨어가 안전하지 못하면 시각장애인에게는 즉시적이고 즉각적인 어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뭐 오늘 우리가 이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된 혹은 시민 사회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히 이 분야는 좀 더 이 중요성을 크게 이제 가지게 되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각장애인용 어떤 스마트한 디바이스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고안전을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지도 약간 또 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외 기사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홍서준 연구원이 안내견만 데리고 있어도 좀 편한 시각장애인이죠, 맞습니까? 안내견 하나 교육시키는데 한 1~2억이 든다는 예, 1억이 들고요. 근데 안내견이 있으면 일단 보행의 어떤 속도, 표정 속도가 일단 빨라지고요. 빨라지죠. 근데 안내견이 가령 그런 거 아까도 뭐 이제 말하는 안내견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내견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어느 곳 이제 내가 잘 왕래하는 뭐 출퇴근길이라던가 아니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디 가자 이런 말을 이제 몇 번 학습을 시키면 알아듣지만 이제 또 새로운 곳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견만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완벽하게 보행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시각장애인 스스로의
기본적인 보행 능력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네. 예, 첫 번째는 기본적인 보행 능력 갖춰줘야 이 안내견에게 네.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지시를 하고 네. 또 안내견이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네. 또 이게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안내견은 이제 그 보조적인. 보조적인 네. 수단일 수가 일단은 네.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네. 뭐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왕 이제 말씀 이제 드리다가 이제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스마트 힌지팡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 이제 충돌 부분에 상당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충돌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제 사실 과거로부터 계속 시각장애인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이 낙상에 대한 이 위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냥 단순히 넘어졌다보다는 이 단차, 우리 시각장애인은 단 단차. 1cm의 어떤 네. 단차도 사실은 모르고 단차를 밟으면 네. 이거 상당한 어떤 공포와 위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단 1cm도 그런데 뭐 진짜 계단이나 아니면 우리 예전에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없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추락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이제 단차에 대한 낙상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연구가 지금 좀 사실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라이다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음. 연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인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술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의 어떤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절차, 어떤 이런 그 폴리시 측면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감사하고요. 이로써 우리 소프트웨어 사회안전협회 2021년 행사 마지막인 우리 장애인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패널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